둘, 넷, 원, 셋. 간단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4기 부천 향토 역사 안내 택시 N 부천문화탐사대 교육 행사입니다. 오늘의 행사는 1시 반부터 국민의례 그리고 부천문화원 권순호 원장님의 환영 인사와 더불어 역사 달력과 지명으로 풀어보는 부천의 역사를 시작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부천학연구소에서 부천의 고대사와 환경사에 관심을 갖고 계신 김용만 위원님께서 부천의 생태 환경과 역사 강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각각 50분씩 진행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 부천학연구소에서 부천의 근대사를 연구하고 계신 권만용 위원님께서 부천의 문화유산과 인물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시고, 마지막으로 민속학 전공자이면서 부천의 무형문화유산에 관심을 갖고 계신 시지은 박사님이 부천의 마을재와 마을 신앙을 주제로 강의를 마무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강의를 마치신 후에는 이 문화탐사대랑 택시 해설사가 뭐 하는 건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짧고 굵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 행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조금 덜 들어오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더 안내를 해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천 아카이브 활성화 사업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이게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아카이브라는 거는 이제 기록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록물을 수집하고 기록한 거를 알리는 이제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기록물을 수집하고 알리는 걸 부천 시민분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직접 하실 수 있는 마을 기록가와 택시 해설사를 저희가 양성을 하는 교육 행사가 이제 오늘의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부터 택시 해설사분과 문화탐사대분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통합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 진행 맡은 부천문화원 역사기획팀장 신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부천 아카이브 활성화 사업은 지금 4년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부터 통합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택시 해설사 여러분과 문화탐사대 여러분이 되실 교육생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번 교육을 통해서 두 기관이 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 답사도 다니고 함께 활동도 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부천의 과거와 현재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역사문화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부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만큼 가급적 끝까지 교육을 다 들으시고 수료증까지 받아가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천문화원장 권순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부천 아카이브 활성화 사업 제4기 부천 향토 역사 안내 택시 및 문화탐사대 교육 개회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부천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부천 문화원까지 발걸음해 주신 부천 시민 여러분과 교육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은 2000년 우유모탁국으로 그 역사를 시작해 삼국시대의 영토를 뺏고 뺏기는 역사적 아픔을 겪었고, 근대 이후에도 서울과 인천 사이에 위치한 이유로 급격한 개발을 겪으면서 역사적 정체성이 희박해진 도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부천문화원은 2022년도부터 부천의 고대사를 밝히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부천의 근현대사를 밝히기 위해
부천 향토 안내 택시와 문화탐 세대를 양성하는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로 4년째 교육을 맞아 부천문화원은 부천 아카이브 활성화 사업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자 이렇게 교육을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초대 군청이 1914년도에 초대 군청이 어디 있었냐면 바로 문학초등학교, 문학경기장 있죠, 인천에. 그 옆에 문학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학초등학교입니다. 문학초등학교 그 자리가 바로 인천 도읍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1914년도에 자연스럽게 인천, 부천, 부평 이 지역을 전체를 관할하면서 초대 군청이 생긴 것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부천 초대 군청입니다. 또 재미난 거는 부천의 남초등학교, 소사 북초등학교가 가장 오래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학초등학교가 가장 오래됐습니다. 이 문학초등학교가 원래는 부천 최초의 부천 공립보통수학교였습니다. 4년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천 경기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초등학교가 소학교가 바로 지금의 문학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부천의 초등학교의 원리와 뿌리는 사실 문학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인천에 가서 박물관하고 다 뒤지면서 초대군청을 찾았습니다. 사실 부천에서 이 초대군청을 못 찾았어요. 사실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인천에 오래된 도서관, 그 다음에 역사학자들 다 찾아다니면서 바로 초대군청을 찾아낸 겁니다. 사실 원래 있었지만 그걸 몰랐던 것이죠. 사실은. 1914년도에 부천군청으로 있다가 제가 이제 40년도에 부천군청이 이전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전을 합니다. 여러분 인천에 가면 닭동성당이라고 유명하죠. 닭동성당 바로 옆에 두 번째 군청이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군청이 바로 닭동성당 옆에 부천군청이 됐었고요. 그 이전에 저희가 보니까 중간에 이 청사가 지면서 공비가 늦어지니까 잠깐 어디로 갔다가 이전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군청이 어디냐면 1962년도에 부천 남부역에 대신증권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부천 읍사무실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부천군 청사가 62년도에 부천 남부역의 대신증권장이 원래는 부천 읍장이죠. 그걸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전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금 원민구청이죠. 1979년도에 부천시청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73년도에 부천시 습격이 돼서 79년도에 신청사를 져서 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97년도에 지금의 부천시청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부천시청이 부천서부터 5번의 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굴절된 그런 역사가 부천군과 시가 이전이 되면서 그러한 어떤 역사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시는 분들은 인천까지 부천이었어서 상상을 못할 정도로 대단히 부천군이 광역적으로 대단히 컸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컸죠. 강서구도 오곡도까지 다 부천군이었었고요. 강서구 일부도 부천군이었었고요. 대단히 컸죠. 안산, 대부도까지 부천군이었습니다. 인천 옹진군이 다 73년도에 인천시로 다 시승격되면서 인천시로 다 이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부천군에서 시에서 승격되면서 가장 오랫동안 광역을 유지했던 것이 바로 옹진군이었습니다. 인천 앞바다가 다 부천군이었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역사라고 그러면은 대단히 오래된 역사인지 알지만 그렇게 오래지 않은 역사에 대단히 부천의 광역이 이렇게 컸던 대단히 위대했던 그러한 어떤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천은
이제 글씨를 하나씩 하면 시간이 대단히 오래 걸리고요. 제가 이제 역사 달력을 만들었던 12카트 그림 갖고 이제 설명을 하면 이해도 빠르고 시간에 좀 맞춰질 것 같습니다. 부천이 가장 중요한 그런 역사적 지역이 바로 불포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중동상동을 불포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대단히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바로 중동상동. 여기가 부천시청 바닷속에 있었던 지역이죠. 이게 사실은 2000년, 1500년에서 2000년 전에 이제 추정해서 그린 건데 이 그림이 그냥 나온 건 아니고요. 제가 여기 다 찾아다니면서 건물을 질 때 뻘이 어디까지 나왔냐라는 것을 다 돌아다니면서 물어보고 이걸 추정해서 스케치해서 그려낸 그림입니다. 이거 그리려는데 한 17년에서 18년 걸렸습니다. 나중에 맨 마지막에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정말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다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불포라는 걸 찾았고요. 그래서 이 지역 토박이들은 불포라는 개념을 잘 모르십니다. 근데 불포천을 압니다. 바로 왜 불포천을 알게 되냐? 통인신라가 되면서 계양산에서부터 여기 약대동, 삼정동 사이로 긴 제방을 쌓습니다. 긴 제방을 쌓으면서 자연적인 여기다가 다리를 만들어주게 되고 자연스럽게 인물이 빠지죠. 일로 한강 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그 천을 불포천이라고 합니다. 이 다리를 한다리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쪽 분들은 불포천과 한다리만 알지 이게 불포라는 개념에 대한 개념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불포라는 개념이 구불굴자에다 폭포자 쓰는데 이 굴포라는 지명이 전라남도 진도에 굴포리가 있고요. 서천에 굴포리가 있고요. 함경북도 웅기에 굴포가 있고 바로 부천에 굴포가 있습니다. 굴포라는 지명을 쓰는 것이 서해안 쪽에만 존재를 합니다. 밀물성물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다 나왔다. 그래서 구불굴자에다 이제 굴의 형상을 한 그러한 그 포구가 있는 지역을 굴포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굴포라는 역사에는 대단히 깊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굴포천을 알아도 사실 굴포의 개념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이런 형상을 한 곳이 바로 굴포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그 문제 갖고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정확한 팩트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우곡에는 아마 70년대 80대 초반까지 여우들이 많았어요. 저녁 6시 7시만 돼도 킹킹 소리가 날 정도로 여우가 많았던 곡입니다. 그래서 여우가 많이 출몰했던 곡이다. 지금을 보면 여러분 도로가 대단히 넓지만 예전에는 겨우 사람 하나 넘나들 수 있는 소록길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70년대 후반에 그쪽에 가고 왜 여기는 여우곡이냐고 제가 옛날 어르신한테 물어봤어요. 좀 있어봐라. 캥캥 여우 소리 들린다. 여우가 많아서 여우곡이야. 저는 실질적으로 그걸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옥곡에가 대단히 많이 많았죠. 하옥곡에는 언덕까지 올라와서 줄을 쳐서 하옥 그러니까 하옥곡에다라고 얘기 아니고요. 16세기에는 대단히 먹고 살기 힘들었죠.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그리고 대단히 소록길이었고 지금은 도로 포장도 되고 도로가 대단히 그럴싸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그때 당시엔 소록길이었죠. 나무도 많았고 울창했고 16세기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냐 도적대들이 많았죠. 대낮에도 강도대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옥고개가 원음으로 얘기한다. 화팔 화, 벗우, 화울고개가 원음입니다. 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같이 넘는 고개다. 그래서 3, 4, 5 모여서 막대기라도 하나 들고 강도대들 나오면 대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넘는 고개다. 그래서 부천만 하옥고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5일장과 5일장을 잇는 도로는 다 산입니다. 그래서 큰 5일장과 5일장을 잇는 그 산고개에는 당연히 강도 부족들이 대낮에도 많이 출몰했겠죠. 그래서 화옥고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천문화원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학술대회도 하고 있거든요. 특히 7월 1일에 이제 고대사 학술대회를 또 하게 됩니다.
그때도 오시면 저희가 이제 경품 행사도 있고 기념품도 드리고 하니까 그때도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강의를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해 주실 분은 부천학연구소에서 부천의 고대사와 생태 환경사를 연구하고 계신 김용만 위원님입니다. 김용만 위원님은 고구려사를 전공하고 대중강연과 대중역사서를 주로 집필하고 계십니다. 부천의 산과 하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태 환경사적 의미와 역사적 변화에 대해 알려주시고 강의해 주실 김용만 위원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맡은 분은 부천의 환경사입니다. 최근에 환경사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어떤 나라는 어쩌면 바닷속에 파묻혀질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도 종종 뉴스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먼 나라 이야기로만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 부천이라는 곳은 환경사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몰디브처럼 부천도 과거와 현재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환경 변화를 겪었고, 그 환경 변화에 잘 적응했었을 때는 부천이 살기 좋은 도시였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부천이 굉장히 살기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천 역사를 환경사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평상 생각지 못했던 부천의 또 다른 면이 보일 겁니다. 부천 지역은 이렇게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 불포천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굉장히 넓은 저지대의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상동, 중동, 신도시를 만들었을 때 당시 그 5개 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상동, 중동 일대만이 산이 없이 평지로만 이루어졌었죠. 근데 이렇게 평지라는 지역이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지역 자체가 너무 저지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부천이라는 도시는 불포천 중심의 넓은 평야와 주변에 얕은 야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은 앞에 보는 것처럼 불포천과 좌우에 동부간선수로, 서부간선수로가 유통이 돼서 농사짓기 좋은 곳이지만 과거에도 농사짓기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부천이라는 지역은 우리나라의 그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백제시대 때에도 수도권에 있었고, 또 고려시대 때도 수도권에 있었고, 조선에도 수도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잘만 관리하면 넓은 평야가 있으니까 생산성이 높은 지역이라서 주변에서도 굉장히 주의 깊게 관리할 만한 그런 곳이죠. 그리고 또 농사짓기도 좋은 곳이지만 단 하나 부천의 약점은 지표면이 해수면보다 낮거나 또는 비슷하기 때문에 침수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특히 침수를 했었을 경우의 문제는 단순하게 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가깝기 때문에 염해의 피해를 받습니다. 소금물이 돈을 한번 뒤집어 엎으면 오랫동안 농사를 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천이라는 지역은 염해의 피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운명이 자주 바뀌게 됩니다. 여기 우유모탁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 소속세국, 대속세국, 우유모탁국, 신분고국, 백제국. 그래서 백제국의 위치는 정확하게 현재의 송파국, 강동구 일대인 게 확실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로 계산을 해서 대략 우유모탁국을 현재 부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유모탁국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분들 여러 개 논의하고 있지만 사실은 연구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자료가 이것밖에 없어요. 문헌 기록은. 나머지는 이제 고고학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천의 역사를 제일 처음에 미추홀국 지명을 따라서 또는 뭐 비류가 세웠으니까 비류국. 그러다가 비류국이 우유모탁국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유모탁국은 중국 기록에 나오는 거고 비류국은 삼국사에 나오는 거니까 이 두 나라가 같거나 또는
우유모탁국 이전에 미추홀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 나라가 백제로 갔다가 그 다음에 한때 고구려가 점령했다가 백제 다시 신라로 이렇게 변했다라고 부천고대사를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지명을 보면은 최초의 지명은 미추홀 또는 미초홀이라고 얘기를 했고 고구려 때 주부토, 장제군 그리고 이제 고려 시대에 들어와서 수주 우리가 이제 수주 변형로 선생님이 이 수주라는 이름에서 따왔죠. 그리고 안남 도호부, 계양 도호부 이렇게 불립니다. 이 도호부라는 이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조선시대 때도 부평 도호부라고 불렸거든요. 도호부는요 군보다 높은 거예요. 지방관 조선시대 때 지방관을 파견할 때 현령도 수령이나 저기 사또라고 불렸고 그 다음에 군수도 사또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뭐 유수부도 종이품 내는 사람도 사또라고 불렸고 그래서 지역마다 다 이제 위계에 따라서 군세에 따라서 이름이 이제 달라지는데요. 고려 때나 조선시대 때 보면 도부라고 보통 제일 많이 불렸고 때로는 목이라고도 불렸어요. 이거는 부천이라는 지역이 그래도 좀 힘이 있는 곳, 사람이 많이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부라고 불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수주 또는 안남 도부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요, 제일 크게 이제 뭐 여기는 이제 뭐 경기 지방이니까 경기에 이제 그다음에 고려 같은 경우는 주요 이제 왕실 직할지였던 8목 또는 12목이 있고 그 밑에 주부군현이 있어요. 그래서 주부군현 가운데 이제 지방 세력이 큰 데다가 이제 이름을 높은 걸 붙여주는데 부평 지역에는 고려 때 개국공신이었던 이희목이라는 사람, 삼중대강 벽상공신에 임명된 이런 사람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의 자손들 가운데 뭐 이정동이라든가 뭐 이숙 이런 문화시중을 지냈던 비교적 거물들이 여기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건이라고 해서 고려 때 아주 명제판으로 유명한 분이 이 지역 출신 꾸준히 관리를 해야지만 여기가 살기 좋은 곳으로 계속될 수 있다.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위험한 지역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024년도에 KBS에서 보도를 했어요. 원래 이거 오랫동안 정부에서 비밀 자료로 했는데 해수면이 상승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어떤 표를 입을까? 남태평양 저기 인도양에 있는 몰디브라는 나라 해수면이 올라가면 그 나라가 침수돼서 없어진다. 이런 뉴스는 막 떠들었는데 막상 우리나라는 자 조금만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세요. 서해안에 있는 인천 지역, 평택 지역 많이 그리고 부천 지역도 다 침수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천시는 위험 지역입니다. 이 얘기가 너무 세면은 우리 땅값 떨어지는데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만약의 경우인 거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정부에서 서서 이렇게 뭐 바닷물이 침수될 그런 저는 뭐 뚝관리를 하든가 이런 걸 못하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여기 사는 우리들은 환경의 변화가 우리 삶에 엄청나게 영향을 준다는 걸 늘 명심하고 환경 관리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집값 떨어지는 것 때문에 제가 우려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부천의 역사 자체가 어떤 역사라고요? 환경 변화에 따라서 살기 좋은 곳이었다가 살기 나쁜 곳이었다 늘 변했던 곳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즉 부천의 역사는 뭐라고요? 도전과 흥전의 역사예요. 불포촌 주변은 해수면 변동에 따라서 한때는 불포만 저습지, 농경지로 번천한 곳이고 부천은 생태 환경에 매우 민감했던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천은 또 마찬가지로 길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부천이 한때는 인천으로 통하는 그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막 성장했다가 지금 교통축이 바뀌니까 흔들리는 거죠. 부천이 앞으로 성장을 하려면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서 부천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생태 환경을 만들어야 부천이 커지는 거지. 부천이 단지 아파트만 많이 짓는다. 사람들이 안 와요. 일자리 없다고. 단순하게 아파트 많이 짓는 거는 부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부천이라는 것은 이 부천을 중심으로 한 생태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산업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길이라든가 수로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부천이라는 지역은 분명히 지리적 위치상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한반도에 중심에 있기 때문에 발전할 수는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살기 좋은 곳이었을 때는 한때는 정부에서도 주목했던 그런 도시였는데 여기를 관리 못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못 사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천의 미래를 위해서 항상 환경 변화에 관심을 갖자. 이것이 제 강의의 요점이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될 예정이고요. 세 번째 강의는 아까 두 번째 강의에 들으신 거는 환경사면서도 고대사 위주였죠. 이번에는 이제 근대사 위주로 해서 이제 부천의 문화유산과 인물을 주제로 해서 부천학 연구소에서 근대사를 연구하고 계신 권만용 위원님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권만용 위원님은 건국대 등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부천의 근현대 인물과 근대문화유산 등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권만용 위원님을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권만용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화유산 먼저 하고 또 부천의 주요 인물에 대한 그 역사 문화에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 부분. 이 문화유산은 우리 부천시에서 지정한 향토 문화유산, 향토 문화재 또는 부천 향토 유적 을 위주로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에 우리 아까 김영만 선생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고대 시대의 역사, 고대 시대의 흔적, 유적들이 남아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바로 고강동에 있는 선사유적지, 선사유적공원에 있는 그 유적지 내용들을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물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천시 향토 유적 제1호로 지정된, 여러분들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가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만 변정인 묘와 그 신도비가 바로 제1호이기도 합니다. 다음 부천의 향토 유적 제2호인 한원이라는 청주안시죠. 한원인 사람의 묘와 묘표라고 해서 또 묘표라고 했어요. 묘표라는 건 뭐냐? 묘 앞에 그 세운 요거를 보면 되겠죠. 저 위에 있는 묘 앞에 세운 비석이에요. 근데 저기는 뭐냐? 어떤 내용이냐? 저 사람의 주인공의 벼슬이 있다면 벼슬명을 쓴 거예요. 자, 청평군 호에 한원 묘표, 저기 있는 묘 무덤 앞에 있는 요 내용, 요 비석, 요 묘표라고 그래요. 묘표는 중국풍 양식을 받아들여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왜냐? 이 사람 중국 외교사절 따르고 중국 이 명나라로 파견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만 거기서 죽었어요. 자, 대표적인 고강동 선사유적. 95년 후에 일어났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그 청룡산에 약간 완전히 부천인 게 아니라 흙에 좀 덮여 있는 거, 홍수 때문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쓸려 내려올 거예요. 그 등산객이 우연찮게 발견하게 되면서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한양대에서 그 이후에 90년대 넘까지도 한 7번에 걸쳐서 7차에 걸쳐서 2005년까지 발굴 조사를 해서 이것이 청동기 시대의 유적이다라는 것을 밝혀지게 된 그런 상황이겠죠. 여러 가지 반달돌과 석장, 무늬가 없는 토기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된 곳이긴 합니다. 이것이 당시 발굴했을 때의 모습이고 그때 발굴한 여러 가지 유적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양대에서 발굴했기 때문에 이 유적들은, 이 유물들은 한양대로 다 가져가요.
그래서 한양대 박물관의 연지는 잘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천, 자, 부천의 인물, 이거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유일한 박사,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유한양, 부천의 유한양이라는 공장을 세운 주인공이기도 해요. 그 당시에 유한양이 세워졌을 때 유한양을 다니는 직원들은 뭐예요? 다른 회사에 있는 직원보다 대우가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변형태, 변시죠. 3변이라고 했어요. 변형태, 변형만, 변형론. 이 3변, 그렇죠? 영문학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은 변형태는 1910년 만주의 신흥학교, 즉 이걸 신흥무관학교예요. 1912년에 신흥무관학교 제1회 들어갔어요. 1912년은 일제시대잖아요. 일제와 싸우기 위해서 많은 독립운동을 했다면 그 독립운동가를 이끌어갈 리더가 필요하다. 그래서 독립군 장교를 양성하는 어떤 목적으로 만주 지역에다가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이 사람이 선거는 아닙니다만 거기 1회 졸업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도 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국무총리, 외무부 장관까지 여기 어떤 정치가 있기도 합니다. 그 김영도서가 고강도 밀양 변시문 중에 요소가 있습니다. 하남, 부천대학 설립자죠. 부천대학의 설립자입니다. 이분은 독립운동가이죠. 독립운동하다가 일본 헌병 경찰에 체포돼가지고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던 그런 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분은 교육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했던 그런 분이라서 이 교육과 교육사업에 헌신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앙공원에 마찬가지로 비서 동산, 그래서 동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기일승 선생, 자, 동요 작곡가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자, 자전거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서 이거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불렀던 그 노래를 작곡한 동요 작곡가입니다. 무가루가 잘잖아.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작곡한 동요 작곡가입니다. 그리고 교표는 오랫동안 잡았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왜 예우산 1960년대 이후에 부천, 소사, 범박동, 범박동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런 인연으로 부천 지역 출신 그러면은 태어난 사람 또는 오래 사는 사람을 보통 부천은 그 지역의 인물로 정해서 인물로 정하는 그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천에서 정유용 씨, 이분은 충북 옥천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분도 또 부천에서 산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런 인연도 있었고, 또 뭐야, 부천에 우리 부천에서 최초의 성당이라고 하는 소사성당을 세우는 큰 일조를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일조를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현재 여기 어디죠? 여러분 카톨릭 병원 그 뒤쪽에 요양병원이 있는 앞쪽에 소사성당이 있어요. 아직 겉에 모습은 멀쩡하게 다 있어요. 안에도 그대로야. 근데 내용물은 조금 변형시킨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안으로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사전에 얘기를 하고 그쪽 관리자가 수명이 문을 열어주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저희 문화원에서도 원장님 비롯한 많은 분들이 가서 한번 직접 들어가서 봤습니다. 예전에 그 처음의 모습, 뼈대는 그대로 다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 정지구 12 중앙공원에 있는 12공원과 그리고 부천의 인물, 새로운 인물로서 추가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데, 원병선이라는 분, 여러분 풀무원 아실 거예요. 풀무원의 창조, 세운 그런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또 전에 우리 원혜영 시장님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원혜영 시장의 동생이 원혜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또 중학교 동창도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최희석 전에, 자, 우리 오미부의 추인동 쪽에 최희석 동산, 자기의 땅을 기부를 해서 부천. 그래서 최희석 동산을 현재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강희대 선생님. 민족운동가이면서 뭐 한국예천 지회장, 부천의 역사책 편찬, 시사를 편찬할 때 시사편찬 위원장을 역임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이후에 강희대 부천 시민상을 제정해서 해마다 올 작년 24년에까지도 계속 수상자들 선정해서 상을 수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담이지만 강희대 이 선생님은 제 친구가 강영규라고 그러는데 제 친구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생전에 아주 그냥 올모든 분이었어요. 항상 이렇게 보면 한복 입으시고 국제정에서 올해의 김근태 상은 누구냐면 바로 국회의장 이명식 국회의원이 김근태 상을 받은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물도 또 있어요. 물론 이 인물 말고 다른 인물도 더 있습니다. 천천히 서서히 그분들에 대한 목적도 공유를 하면서 부천의 인물과 계속 돌아가겠죠. 네,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만 해서 마치는 걸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부천의 근대문화유산과 이제 인물에 대해서 짧은 시간 동안 잘 해주셨고요. 40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은 세종대와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신 시지은 박사님이시고요. 부천의 마을 재래와 전통문화에도 관심이 많으신 민속학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부천문화원이 이제 올해 부천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종합조사도 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는데 그때도 이제 같이 연구를 해주실 분이시고요. 이제 평소부터 부천의 마을 제의에도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시지은 박사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지은이라고 합니다. 부천 문화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 저는 오늘 가장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유일한 사람. 다 부천에 사시죠? 네, 저는 부천에 살지 않아요. 서울에 사는데 부천을 제가 제2의 고향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왜냐하면 고향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고향은 서울인데 제가 이제 부천을 제2의 고향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닐 정도로 부천이랑 굉장히 인연이 깊어요. 학교를 지금 여기 옆국에 가톨릭 대학교 있잖아요. 가톨릭 대학을 졸업하고 부천에서 문화단체, 혹시 복사골 마당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중동에 있는 복사골 문화센터 말고 복사골 마당이라고 장구치고 북치고 이런 문화단체가 있었어요. 그 문화단체에서 한 10년 활동을 했어요. 거기서 뭐 탈춤도 배우고 뭐 수업도 하고 하다가 우리 문화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정리되어 있는 자료들이 너무 없었어요. 우리나라 민속문화에 대해서. 그래서 민속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늦게 공부를 시작한 게 늦게 이제 공부를 하게 돼서 우리나라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민속 현상, 뭐 탈춤이라든지 농악이라든지 민요라든지 아니면 민간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고 다니고, 예전에 이제 부천에서 활동하고 했을 때 이제 부천의 마을제 뭐 이런 것도 꽤 많이 이제 보고 다녔어요. 이제 제목을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부천의 마을제와 마을 신앙 그리고 마을 축제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제목이 마을제나 마을 신앙이나 아니면 마을 축제가 다 같은 말일 수 있어요. 항상 일정한 형식과 의례로 연결된다고 해요. 자, 민간 신앙. 이제 부천에 따로 종교가 있는 것은 아니고 부천 사람들이 오랜 옛날부터 믿어온 신앙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보통 민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민간 신앙이 바로 마을제예요. 마을제. 자, 이 마을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제는 뭘까요? 제. 제사, 제의,
제례 이런 거겠죠. 무슨 제? 우리가 죽은 조상한테 죽은 조상의 생일이 되거나 아니면 죽은 조상이 돌아가신 날이 되면 무엇을 보통 지내죠? 제사를 지내죠. 그 제할 때 제예요. 제의 할 때 제자. 이제 부천에 그런 마을 신앙이 있는지, 부천에 마을 제가 있는지, 그런 뭐 있다면 특성이 무엇인지, 그러면 제가 민간 신앙을 계속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믿어온 신앙이고 그 신앙이 이렇게 행위로 아니면 의례로 이렇게 연결된 것이 민간 신앙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오래됐어요. 어쨌든 이 오래된 것을 오래된 채로 그냥 가지고 가도 괜찮은 것인지, 우리는 지금 현대에 살고 있잖아요. 챗 GPT를 사용하고 날마다 유튜브 보고 날마다 넷플릭스 보고 휴대폰 없으면 살지 못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옛날부터 우리가 믿어왔던 이 마을 신앙이 그대로 가도 되는지, 그런 뭐 약간 질문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이제 선생님들과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신앙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 얘기가 길어져서 제가 이 얘기는 좀 짧게 할게요. 마을 신앙과 가신 신앙이 있어요. 이것도 마을 신앙과 가신 신앙 두 개를 다 우리가 민간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마을 신앙은 뭐 말 그대로죠. 말 그대로 마을 사람들이 함께 행하는 종교적인 의례, 이걸 이제 마을 신앙이라고 해요. 마을 신앙.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누군가를 믿으면서 아니면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믿으면서 왜 모여서 기도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겠어요. 자, 이런 많은 궁금증들을 뭐 학생들 요새 기가 막힌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학생들, 주민들과 나누어서 이런 이제 새롭게 의례를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 추가할 수 있는 방법,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아이디어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마을제의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마을의 화합, 마을의 안녕, 마을의 풍요,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힘들어. 지금 이 마을제 복원해서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뭐 이런 걸 해보라고? 우리 지금 이거 하는 것도 죽을 맛인데 우리 뭐 이런 걸 한번 해보라고? 힘들죠. 새롭게 뭐 하는 거 힘든데 마을제잖아요. 마을제.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준비하고 같이 보고 같이 즐길 수 있는 마을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이제 끊임없이 이 마을제가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공유하고 서로의 안녕, 서로의 건강,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시도들, 홍보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 꼭 같이 하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문화 뭐예요? 문화 탐사대, 그리고 향토문화 해설사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을이 살아나는 게 부천이 살아나고 부천이 꽃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천 전체에 대한 관심도 매우 중요하지만 각 마을에서 전통적으로 어떤 신앙 의례들이, 어떤 축제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더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지우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예년에는 이제 역사, 지명, 뭐 이제 그 마을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카이브 뭐 이런 거를 이제 주제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직접 돌아다녀 본 이제 결과를 보니까 답사를 다녀보니까 참 괜찮더라고요. 문화유산, 그러니까 문화유적지, 또 이제 무형문화유산, 이런 것들을 문화탐사대나 택시 해설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찾아보면 재밌는 이야기도 많고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많이 발굴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이렇게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번 수업을 짜봤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아이디어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이 아이디어를 토대로 문화탐사대 활동도 하시고 택시 해설사 활동도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부천 아카이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22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급속하게 이제 발전한 부천 같은 그런 도시에는 기존의 이야기나 기존의 사진자료,
기존의 어떤 마을의 원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거의 소멸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끌어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사진이나 이야기 그리고 원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복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문화를 찾아다니는 문화탐사대, 마을 기록가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런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이제 알림 역할을 하는 향토역사 안내 택시를 저희가 이제 따로 양성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이 둘이 같이 활동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택시 타고 다니는 답사를 같이 한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올해부터 교육도 같이 받고 활동도 같이 하고 활동비도 이렇게 약간 다르게 하던 것들을 통합해서 이제 원고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활동비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탐사대 하면 마을 기록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향토역사 안내 택시 하면 부천역사 알림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천문화원은 학술대회나 뭐 학술 행사 같은 거를 꽤 많이 해요. 그런 거 할 때마다 오셔서 들어보시고 그거에 대한 소감이나 후기나 이런 것들을 원고로 남겨주셔도 되고, 또 이제 이런 그 문화원 활동에는 답사 같은 것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특히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가을에 저희가 답사를 갈 거예요. 이제 문화탐방이라고 하는데 기록문화탐방. 그래서 그 기록문화탐방에 먼저 신청하실 수 있는 우선권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화탐사대나 택시 해설사 수료증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제일 먼저 저희가 접수를 하실 수 있게, 뭐 가을에 사실 여행 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물론 이제 약간의 개인 비용을 부담하셔야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보조를 많이 해드리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문화탐사대는 저희가 구별로 활동을 할 거예요. 구별로 원미구, 소사구,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죠? 오정구에 3개구, 그리고 청년문화탐사대까지 4개 탐사대로 각각의 단톡방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택시 해설사분들은 하나의 단톡방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술대회 참여나 기록문화탐방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실 수 있고, 활동 기간은 11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지역을 답사하시거나 사진을 이렇게 수집하시거나 원로분하고 인터뷰를 하시거나 그걸 이제 이야기로 남긴다거나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게 이제 문화탐사되고, 택시 해설사분들은 이런 학술대회나 학술행사, 그 답사, 또 개별 답사 이런 것들에 갔다 오셔서 이제 활동한 기록을 남기시면 그걸 또 이제 원고료로 드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택시 해설사분들은 저희가 특별히 기류의 인문학이라는 사업을 8월 말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택시 6대를 선발을 해서 그 6대를 같이 타고 다니면서 이제 답사를 다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택시기사님들은, 택시 해설사님들은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화탐사대 분들은 기본적으로 간담회를 저희가 구별로 진행을 할 때 좀 더 상세히 알고 싶다라거나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지 막막하다라거나 그런 분들은 간담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활동하는 방법도 탐색하고 또 서로의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가 활동 방법을 알려드렸고,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지역으로 인터뷰도 하고 저렇게 옛날 사진들을 수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 해설사는 저렇게 이제 스티커를 붙이고 돌아다니시면서 저렇게 영상 같은 것도 찍으시고 답사도 다니시고 학술행사 참석도 하시고 이런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요거를 나중에 매년 말에 저희가 책자로 냅니다. 그 책자로 낼 때 원고를 내시면 원고를 저희가 이제 채택을 해서 원고료도 드리고 사진 제출 수업 수집비도 드리고 뭐 이런 식의 다양한 활동비로 이제 보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집하신 사진이 그대로 처박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저희 전시관에 전시가 되기도 하고, 저희 문화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 사진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옛날 역사 같은 게 궁금하시다 하면 문화원 홈페이지에 부천학 자료실을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책자도 다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너무 이렇게 우유 네, 잠깐 다 안 앉으셨어요? 다 앉으시고 찍겠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우유
자, 손 한 번 들고 이렇게 손 앞으로 이렇게 내밀어서 찍겠습니다. 자, 우유. 네, 감사합니다.